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 집에 있고 움츠러 있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셔서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체크 한번 하신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의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벚꽃도 다 폈고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도 오늘 이사님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이슈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유망 투자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지금 이제 타당성 검토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서울시 기본 플랜, 2030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슈 시그널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 도심권 등 5개 권역,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동네 단위 계획,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은 지역 생활권 단위로 각각의 목표와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7개의 이슈, 즉 도시공간, 산업 일자리, 주거 정비, 교통, 환경 안전, 역사, 문화, 관광, 복지 교육으로 제시했는데요. 먼저 지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자족성을 높이고 특성화된 산업을 발굴 육성해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며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와 함께 각 생활권별 보행 환경 개선과 보행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며 자연환경 보전, 공원 녹지 확대와 역사 문화자원의 활용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1, 2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심권에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복지시설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 구상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담은 만큼 서울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큰 버팀목이 될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2030 서울 기본 플랜과 방송에서 보신 대로 생활권 계획,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정비 계획에 대해서까지 쭉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10년씩 서울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에 발표한 벌써 5년 전에 발표를 한 건데 왜 그럼 지금 굳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이지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이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계획을 2014년에 맞췄는데 지금 또 빠르게 세계 정세나 국제 정세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것이 잘 맞게 타당하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또 계속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서울시의 방향이 진행될지를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기본 계획을 보기 전에 맨 상위 계획은 바로 국토의 기본 계획입니다. 국토의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토를 전체적인 기본 계획을 딱 세워놓고 이 틀 안에서 각각 큰 서울시는 서울시 기본계획, 성남시는 성남시 기본계획, 경기도는 경기도 기본계획, 이렇게 각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년 단위, 보통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인데,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은 2014년에 발표를 했고, 이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이제 아까 보신 2030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슈되고 많이 알려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려진 이슈는 제일 큰 게 바로 주거지역,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거를 할 때 이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35층으로 지금 충수를 규제를 했습니다. 충수를 규제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충수가
제한이 됐고 지금 현재는 뭐 음아파트니 이런 아파트들이 35층 제한에 걸려서 이렇게 35층밖에 못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지금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과연 35층이 다시 50층이나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좀 재건축이나 어떤 하시는 분들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기본 기획은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2020년 그 2020 계획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3도심, 그다음에 7부도심, 그리고 12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서울시의 전체적인 큰 틈을 나눠서 요 지역 안에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교통망을 서울에 아직도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곳 그리고 열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최소한 어느 곳에 있어도 10분 이내에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교통망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남 중심이나 너무 많이 오른 곳들 외에 너무 낙후된 다른 서울 지역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발표된 서울 생활권 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면밀히 살펴보시면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3도심 그다음에 7 광역 중심 그다음에 12개 지역 중심으로 나눈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것은 바로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와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라는 3개의 도심의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서울에 있는 7개의 광역 부도심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특색 있는 12개 지역들을 이렇게 이 지역 중심으로 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전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씩은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클릭을 하시면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전체 기본 계획은 한 600장에서 700장 정도에 되는 대규모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들어가셔서 이걸 검색을 하셔서 지역을 뭐 면밀히 관찰한다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망우동이라는 지역에 나는 지역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를 궁금하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계획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시면 앞으로 이 망우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교통망은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지구는 뭐 지역은 지구 단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면밀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투자 계획이나 또 거주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명시된 이런 지역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역 중심의 어떤 곳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시 기본계획을 5개 권역으로 아까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5개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크게 가운데 뭐 용산과 종로구, 중구를 포함으로 하는 도심권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위에 북쪽에 있다. 그래서 동북권, 뭐 청량이라든지 상계라든지 이런 쪽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이죠. 제일 핵심인 동남권, 뭐 강남과 잠실과 하남 그 송파와 이쪽이 다 포함된 동남권. 서쪽으로는 서쪽에 북쪽에 있다고 해서 서북권. 요즘에 많이 핫한 지역이죠. 그다음에 서남권, 서쪽에 남쪽에 있다. 그래서 서남권. 이쪽에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과 이쪽도 일자리가 있고 뭐 이쪽에는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각각 특색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5개 권역을 나눠서 요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를 하시거나 어떤 거주를 하실 때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이 녹지축입니다. 이 녹지축은 지금 서울시의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녹지축들이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곽에 이제 그린벨트 같은 거를 지정을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축들의 투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쪽은 뭐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이 녹지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지역의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면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녹지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얼마 전에 또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서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균형 발전과 그리고 교통망 확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크게 나온 이 서울 도시망 구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우이 경전철을 좀 더 연장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동북선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하죠. 강북선 뭐 강북의 9호선이다 해서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면목성도 요즘에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신분당선 연장을 하겠다. 뭐 수원까지 있는 호매실은 아직은 뭐 예비 타당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까지 가는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할 위례 신사선 그리고 위례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5호선을 이제 직결화한다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는 이 5호선 직결화선이라든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신림선, 난곡선 이런 것들은 신림선과 난곡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쪽 지역의 관악구나 이쪽 그 서남권 아까 서남권 지역에 교통이 많이 없었던 곳에 새로 들어가는 교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북행선과 목동선은 서로 이어집니다. 목동선이 그 양천구에서 쭉 올라와서 청량리까지 해서 이 강북을 횡단하는 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 그래서 이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서울시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철도망 구축 계획이 나왔고 이거에 의해서 하나씩 진행이 된다. 그리고 어떤 이런 곳에 새로 들어오는 역사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조심하실 것은 이제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착공이나 완공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팁을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보면 서울시 기본계획 2030 계획의 이제 도심권, 아까 말씀드린 도심권에는 이 크게 3도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한양도성,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면 다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 그래서 이 서울시의 이 세 개의 권역은 이제 3도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이제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그 더 이상은 없고 이제 세 군데는 국제하고 국제적인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해서 우위를 점하겠다. 그 정도의 도시는 홍콩이나 이런 곳은 그런 큰 도시와 비교해서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이 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문화 중심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는 거. 영등포, 여의도는 예전에는 여의도만 거의 이제 국제 금융 중심의 허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영등포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고 뉴타운을 통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를 같이 묶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강남은 사실 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요지고 뭐 어디 살아 그러면 강남에 산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요지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삼성역 복합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남권의 강남역 근처에 복합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담당할 수 있는 국제적인 마이스 산업과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 중심으로 해서 요 3도심이 체계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뭐 자금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도심 지역의 어느 것을 어떤 것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크게 결과가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특색이 또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등포와 그 여의도와 용산의 복합 개발도 지금 뭐 사실 난항을 좀 겪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뭐 4, 5년 전에 그 현대차가 그 GBC라는 부지를 매입을 하면서도 상당히 너무 비싸게 매입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곳이 대규모 복합 개발이 만들어지는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는 어느 곳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조금 자금하고 상관없이 조금 더 작은 그림을 보시면 7부도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부도심은 여기 있는 것대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용산 중심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능 중심으로 해서 용산과 그리고 여의도와 복합개발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량리와 왕십리 여기의 핵심은 바로 교통입니다. 철도교통, 환승역. 그래서 청량리 같은 경우는 10개의 부동산 그 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 5개지만 앞으로 5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교통의 중심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창동 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동 차량기지라는 게 있는데 대규모 차량기지는 사실 선호시설은 아닙니다. 비선호시설인데 이것이 나중에 남양주나 진접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곳에 대규모 또 주거와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창동 상계 지역도 상당히 관주는 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심이 상암수색 이 네 곳은 일자리하고 관련된 곳입니다. 일자리. 어느 곳에 가셔도 뭐 잠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GBC 관련해서 그쪽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들어올 수 있는 예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네 곳의 중심에는 다 일자리, 상암수색도 DMC를 기준으로 마곡 기지고 뭐 가산대림은 워낙 많은 뭐 소규모 공장들이나 그런 지식경 산업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네 곳은 아까 세 곳과 마찬가지로 이 네 곳 또한 일자리 중심이라서 어느 곳에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아지는 곳에는 주거 기능도 들어와야 되고 상업 기능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곳에
어느 곳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네, 보시면 이제 12개 지역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역 중심으로 뭐 동대문, 망우, 미아, 성수, 그리고 목동, 신촌, 마포, 공덕, 연신내, 불광, 그리고 수서, 문정, 봉천, 사당이수, 천호, 길동까지 이렇게 12개 지역 중심의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먼저 조금은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더 이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